도시 밖에 배우 세대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동인구가 한 명도 없어요. 사면 안 되는 물건을 사신 거예요.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적물을 봤는데요. 코너 자리고 이렇게 대형 건물이니까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보실 영상은 바로 이 영상입니다. 공실 상가 살리기 영상이었는데요. 바로 이 영상이 되는데요. 자, 이 영상 노후대위로 추천받아 0g 분양상가 하루하루 피말리는 공실지옥 한 달 이자 250만원 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댓글이 751개나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관심도 많고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크다는 얘기인데요. 자,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생각과 같이 한번 제 생각을 입혀보겠습니다. 자, 첫 댓글은 정재승님, 살려달라고 한 회원이 바로 접니다. 아, 네. 저희 멤버십 회원님이 댓글을 다셨네요. 저는 일부러 노출하시지 말라고 모자이크 해드리고 음성 변조를 해드렸는데 회원님이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부모님이 상가 받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상황이 이런 줄 몰랐어요. 부랴부랴 상가도 방문해보고 주변 상가도 살펴봤는데 텅텅 빈 공실의 행렬,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도대체 몇 년을 버텨야 할지 가늠도 안 되고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는데 이자는 낼 수 있나 싶고 절망적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겠구나 싶었죠. 이때 부경꾼을 구독 중이었는데 부경꾼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더470 회원으로 가입해서 대표님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저 이런 글 남겨달라고 안 했습니다. 회원님이 자발적으로 남기신 글이고요. 상담을 받아보니 대표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싶고 이제 점점 희망의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시리즈의 끝이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힘든 시기에 모두들 힘내서 잘 버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25개 대댓글을 남기면서 뭐 힘내세요, 뭐 이렇게 잘 되길 바랍니다 라는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고요. 회원님이 고민 끝에 어쨌든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경꾼이 하는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다만 경험이 많이 있고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권유해 드리는 거지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저기가 잘 될 거다 아니면 이래야 이 상가가 산다 라는 건 경험과 노하우에 의한 게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시고 비판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경험도 더 녹여주신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발전하는 그런 채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어떤 댓글들 남기셨는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분이 공감해 주신 댓글인데요. 대표님 규모와 실력으로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재능 기부네요. 참 좋은 취지와 마음이 느껴집니다. 현 소유주가 수입이 없으시다 보니 무리하게 상가를 꾸려 운영하는 것보단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남는 금액으로 알짜배기 상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선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꾸며도 시간과 자본이 투입될 것이고 이는 주인의 역량이 100% 아니 200% 대표님이 모든 것을 결정 진행하게 되는 거니까요. 아이템 선정, 공사, 마케팅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몇 년간은 쭉 컨설팅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집주인 어머니께서 투자를 본업으로 하시려는 것도 아니라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한 이걸 보는 많은 공실상가 투자자들이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부여잡거나 어설픈 시도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역발상으로 손절하고 재투자하는 것에 미약한 의견 보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니 이거 처음 소개하는 댓글부터 이렇게 뼈를 확 때려주시면은 아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2번 정도 언급한 것 같은데 결론은 사면 안 되는 상가를 사신 거예요. 이거를 사기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랬죠? 왜? 본인이 판단하셔서 실체가 있는 물건에 돈을 투입하셨기 때문에 이건 사기라고 보긴 어렵고 잘못된 투자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인데 여기 댓글 다신 분 구독자님께서 정확히 적어주셨어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다른 자본이 투입되고 이자를 내면서
버텨가면서 어떻게든 언젠간 살아나겠지라고 기도하는 것도 소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손절이 답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 손절하기도 쉽지 않아요. 본 영상의 물건이 뭐 싸게 팔면 나갈 거냐? 그러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로 처분하면 내가 투자된 자금은 날리더라도 대출금이라도 정리가 될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돈과 대출금을 포함해서 샀던 상가인데 내 돈을 더 들여서 정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은 대출금을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손절하시죠 라고 상담을 끝내고 정리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상가라는데 중심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될 수 있는 업종을 접목하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솔루션을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달구지 캠퍼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사실 뭐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초기 오픈빨과 수 분양자분께서 남다른 장사 스킬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픈 초기 및 6개월 후 1년 뒤 모습도 남겨주세요 라고 글을 달아주셨어요. 또 있네요. 시행 경험자로서 이걸 해결하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시행을 해보셨던 분이신가 봐요. 그러면은 분양이 얼마나 힘든지도 아실 거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는지도 아실 거기 때문에 이 상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그리고 오픈 행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는 잘 되게 보이게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잘 적어주셨네요. 6개월, 1년 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남겨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저희 구독자님들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제가 어설픈 눈속임으로 뭐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항상 댓글에는 좋은 댓글들이 많이 남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지만님께서 저도 지금 신도시에 상가 사서 올해 준공 예정인데 고민이 많네요. 남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마 이 영상이 관심을 초기에 많이 받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남의 얘기라면 그냥 단순히 보고 말겠는데 우리의 이야기도 하고 예전 과거 얘기, 미래 얘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나나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론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부동산과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동산 공부라고요.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는 어떻게 할까? 나라면 이럴까? 하신 분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아까 남기신 분처럼 6개월 뒤, 1년 뒤엔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갖고 보시라고요. 이런 상가도 6개월 뒤에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잘 되는 줄 알았는데 1년 뒤에는 잘 안 되네 라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이러지 않아야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우리의 부동산 공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만성님께서 저녁거리와 공휴일 식사 목적의 배달을 겸한 음식점, 일반인 접근이 편한 보쌈 정식, 족발 체인을 권하고 싶네요. 영업시간은 꼭 오후에서 새벽까지 준수라고 달려주셨어요. 아마 노만성님께서 이 글을 달 때가 저녁 시간에 보쌈하고 족발이 드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접근이신 것 같아요. 왜? 우리 상권은 오피스텔 상권이 많았잖아요. 그쵸? 아파트가 분명히 앞쪽에 있었지만 2000세대, 3000세대 아파트가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로변을 건너서 우리한테 건너오기가 쉽지 않았죠. 우리 오피스텔 상권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그러면 우리 상권은 오피스텔 상권으로만 파악해도 무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또 여러분들 너무 머릿속으로만 그리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털 창에서 검색창에 마이푸차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마이푸차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마이푸차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마이푸차 홈페이지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마이푸차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때 도움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간단하게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거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제가 왜 이렇게 침바르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거를 제 영상에서 2번, 3번 노출을 해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편한 걸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편하게 상권 분석을 하는 법을 여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푸차 첫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첫 페이지에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상권 정보인데요. 자, 상권 정보를 클릭하시고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주소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을 누르시고 구례동에 들어오셔서 구례동에서 저희 위치가 여기였죠. 김포 더 럭스나인 오피스텔 A동 여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김포 더 럭스나인 오피스텔 A동 주변에 상권이 어떠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곳에서 어떤 정보가 편하게 볼 수 있냐? 바로 첫 번째로 세대수. 우측을 보시면 제 마우스 보이시죠? 우측에 배우 세대라고 보이시죠? 배우 세대를 클릭하시고 쭉 끌고 오시면은 자, 반경 500m 내에 어떤 세대가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바로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물건지인 김포더 럭스나인 오피스텔 중심가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즉 저희 물건지 주변에 반경 500m에는 아파트가 1938세대, 오피스텔이 7259세대가 있다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 편하죠? 즉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무지막지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변으로는 443세대, 804세대, 1200세대 정도가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화면을 확대해서 자, 이 대로를 지나서 아파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건너서 우리한테 올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절된 상권이라고 보셔도 되고 우리는 오피스텔 1200세대 정도에 맞춰서 상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지는 그러하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확장될 수는 있겠죠. 확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500m 안에 따지면 아래쪽에 있는 오피스텔에서도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큰 도로를 지나지 않으니까 거부감이 덜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오피스텔이 다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로 길 맞은편에 있는 오피스텔도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하고 온다 칠게요. 뭐 확장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확장된 게 뭐다? 오피스텔 세대만이다. 그래서 약 3000세대 정도의 오피스텔 세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업종에 따른 건데 바로 상권의 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슬리퍼를 신고 걸어와야 되는 데라면 슬리퍼 신고 10분 이상 걷긴 힘들겠죠. 그러면 500m 정도만 잡아주시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해도 되는 곳이다. 그런 곳은 반경을 1km 이렇게 늘려주셔도 돼요. 반경을 늘리면 총 17,000세대 정도 상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권의 크기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상권 분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마이푸차의 장점은 이 세대 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뭐가 보여요? 위쪽에 보면은 업태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카페, 디저트는 몇 개가 있는지, 음식점, 주점은 몇 개가 있는지, 치킨, 피자는 몇 개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편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도 표시를 해줘요. 놀랍죠? 이거 옛날처럼 발품 안 팔아도 돼요. 요즘에는 편하게 손품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볼까요? 카페 디저트를 누르면 카페 디저트가 뭐뭐가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기엔 할리스 커피가 있네요. 이쪽엔 이디야 커피가 있고 뭐 이런 카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쪽 주변을 보니까 카페가 조금 약하긴 하네요. 카페도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음식점 주점을 볼까요? 음식점 주점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 표시되는 거는 마이푸차 특성상 프랜차이즈 업에 등록된 업체가 많이 표시됩니다. 일반 업체는 표시가 안 되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요. 자, 치킨 피자를 보시더라도 치킨 피자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식은 어떻게 되어 있고 판매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판매업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했었죠. 롯데 슈퍼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편의점이 GS25, CU, 세븐일레븐 다 표시가 되잖아요. 직접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이렇게 위치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제 채널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아까 보쌈 족발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오피스텔 상권이니까 오피스텔 상권의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20대, 30대 분들이 출퇴근할 때 그냥 베드타운식으로 잠을 자기 위해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낮 시간에는 주로 직장에서 생활할 거고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공휴일 날은 집에서 쉬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족발, 보쌈을 권하셨대요. 괜찮은 것 같아요.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가미를 한다면은 보쌈 족발을 가족들이 같이 먹을 때 많이 먹는데 오피스텔 상권이다 보니까 1인 세대나 2인 세대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포장한 1인 메뉴 1인 보쌈, 1인 족발을 차별화한다면은 괜찮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린 이렇게까지도 조금씩 나아가 보자고요. 여러분들 생각과 부경꾼의 생각을 합쳐보자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성장하자. 이게 오늘 영상의 주제니까요. 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의 미양님께서 카페, 김밥집 등 들어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진입장벽이 낮아서 금방 경쟁업체가 생길 것 같아요. 다이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입점이 가능하려나요? 커플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니 무인 성인용품점도 잘 될 것 같은데 1층이라 보는 눈이 리스크인 것 같다. 우리가 편의점 탐문하다 보니 힌트를 얻었죠? 편의점 직원분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엔 커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커플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많이 양성화 됐잖아요.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뭐 당당하게 성인용품 사는 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층이라 보는 눈이 많은 게 리스크다. 맞기도 합니다.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드러내놓고 양성화시켜서 컨셉을 잡는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양성화하고 떳떳한 것 같은데 유동인구 많지 않아서 심리적 부담은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좋은 접근이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선부님께서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몰 스트리트로 분양받았지만 몇 년 이자 감당 끝에 겨우 이자 반도 안 되는 렌트비로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네요. 물론 임차인도 장사가 쉽지 않아 월세도 밀리고 있고 경매 넘어가도 대출 비용으로 내 돈 다 날리더라. 억지로 버티면서 몸만 병났네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실제 겪고 계신 분이네요. 마음이 참 안타깝네요. 상가 투자를 잘못하셔서 이자 내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자의 반도 안 되게 렌트비를 받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손절하신 느낌처럼 200만원 손해볼 거 100만원 월세 받고 100만원만 손해봐야지 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분께서 장사도 잘 안 되니까 월세도 계속 밀려서 쉽지가 않다. 지금 저희 물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물건이죠. 그래서 저도 걱정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고려를 해서 손절 타이밍을 잡는 것도 능력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극복할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이번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란다님께서 바로 또 남긴 글에도 나오네요. 저도 분양받은 상가 입주 전인데 허덜덜합니다. 저 잘 읽죠? 히읗 디귿.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모르셨죠? 이게 후덜덜 허덜덜 뭐 이런 뜻입니다. 평소 부경꾼님 찐팬인데 현실적인 이런 테마도 다루시니 완전 기대됩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여러분이 계시네요. 한두 분이 아니라 역시 우리 주변에 항상 같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박동희님께서 옆 마산동 살고 있습니다. 해당 상권 16년부터 꾸준히 성장 중이나 보신 것처럼 공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구례동과 마산동에 공급 예정이던 아파트들이 모두 건축되고 분양되어 그동안 상승세이던 유입인구가 더 이상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들로 노동자들이 유입되면 그나마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주거 인구는 다 들어왔대요. 그런데 근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유입될 걸로 생각이 든대요. 구례동 상권은 위치가 김포 중심지 끝으로 100곳이나 하군 산업산단 쪽에 작업자들이 퇴근 후 주로 구례동에서 휴식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없는 게 없어 사는 사람으로서는 편하고 좋은 상권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치열하여 정말 어려운 상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24시간 무인 반려용품점을 해볼 것 같습니다. 신도시 계획이 잘 돼 있어 반려동물을 정말 많이 키웁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인근 주민분께서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전국에 다 계시니까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댓글만으로도 솔루션이 다 나와버리네요. 옆 동네 살고 계시고 16년부터 아파트가 짓고 오피스텔이 지으면서 꾸준하게 인구는 성장했겠죠. 인구가 계속 유입됐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많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었죠. 상업지역이 너무 크게 빠졌어요. 그리고 지원시설 쪽에도 지원시설만 세워졌으면 좋은데 오피스텔을 많이 공급하고 남는 자리들 상가로 많이 뺐다는 거죠. 잘게 쪼개서. 왜? 시행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이래야 남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지원시설 쪽에도 상가가 많이 들고 오라는 판단을 했었다면 상업지역을 그 정도만 편성했어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도시계획에서는 너무 상업지역을 많이 줬다는 생각이 저는 들게 돼요. 이 구독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는 24시간 무인 반려용품점을 추천해 주셨고요. 이것도 어떻게 무인 반려용품을 하고 홍보하고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하느냐, 24시간 반려용품점 중에서 이 가게만의 특징적인 무언가의 차별화된 아이템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끊어먹는 자리에 분명히 반려용품점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특히나 큰 동물병원이 생기면서 반려용품을 같이 팔다 보면 우리는 경쟁이 뚝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신도시에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들어오면서 큰 반려용품점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많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해당 지역 주민분으로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아이템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진엠돌님께서 편의점도 오픈 초기에 물량을 일부러 많이 채워놓고 팩이 엄청합니다. 팩이 보조금도 책정되어 있고요. 특히 신규 매장이 그렇습니다. 편의점 오픈일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수를 좀 쳐드리겠습니다. 저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겼고 아유, 좋아요도 많이 받으셨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편의점을 창업하면 편의점의 발주에 어떤 용품이 잘 나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본사 정책상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이 많은 곳으로 쏠리다 보니까 경쟁점이 치열한 매장들을 전략적으로 밀어줘요. 오픈 지원이라고 하는데 오픈 지원을 하면서 발주를 안전재고량만큼 계속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품도 계속 공급을 합니다. 대신에 본사에서 그 폐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도시락, 삼각김밥, 유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여기 구독자님께서는 신선식품이 이렇게 많은 게 혹시나 오픈 물량 지원이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정보를 얻으면서 구독자님들 저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잖아요. 조선열님께서 상가 투자자로서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이네요. 힙한 수제버거집 어떨까 싶습니다. 주말에 마곡 20, 30대 직장인 주거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주말이라서 유동인구 적고 입지도 구석 안쪽에 있어서 별로였는데 위치가 안 좋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평일엔 퇴근 후 맥주 한잔하는 젊은 직장인 커플 잡고 주말엔 인근에 젊은 커플이 찾아오는 버거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템으로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직접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이 없다 하셨는데 집에만 계시면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또 해주셨네요. 그리고 아이템이 굉장히 좋아요. 힙한 수제 버거집. 아마 햄버거집이라 그랬으면 제가 햄버거집이 될까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저게 붙었죠. 힙한 수제 버거집. 힙하다. 수제버거다. 인스타 감성을 노려라. 즉 인스타를 보고 직접 찾아올 수 있게 목적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라 라는 힌트를 주신 건데 마케팅적인 측면에선 굉장히 훌륭하신 접근이세요. 그냥 햄버거가 아니라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햄버거가 아니에요. 이 집만 있는 햄버거, 힙한 수제버거, 인스타 사진 감성이 나오는 이런 수제버거라면 분명히 승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고차원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개인의 역량에 따른 출구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역량에 따른, 개인의 역량. 즉, 힙한 수제버거집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아니라면 직접 할 필요 없겠죠? 힙한 수제버거집을 입점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시킬 자신이 있느냐? 라는 그게 바로 개인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역량을 꼭 버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아이템에 손길을 뻗쳐서 우리 가게에 입점시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의 역량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출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익수호님께서 1인 가구 많으니 집밥 느낌으로 매일 바뀌는 한 끼 가정식 백반집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30장 500원 할인 쿠폰 30장 500원 할인 식권도 팔고요.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도시락 가능하게 팔면 괜찮을. 이것도 훌륭하십니다. 고익수호님께서 1인 가구 많으니 집밥 느낌으로 매일 바뀌는 한 끼 가정식 백반 하자. 여기까지는 가정식 백반? 지식산업센터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아래는 다 백반집들이 들어갈 거예요. 구내 식당들이 다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을 읽으시고 바로 그 다음 대안을 내주셨어요. 30장 500원 할인식권. 젊은 사람 20대 30대 사람이 밥 먹는 게 할인식권 많이 사게 만들면은 좋죠. 500원 할인해 주더라도 아주 그것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전 뒤에 글에 많이 감동받았어요.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도시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백반집이니까 반찬하고 밥은 언제든지 있잖아요. 포장을 해가서 집에서 먹게 만든다. 이거 괜찮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요즘 잘 나오긴 하지만 아무리 맛있어도 집밥 같은 느낌을 주긴 좀 쉽지 않죠? 막 만든 밥 같은 느낌을 주기에는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드시기에도 좀 창피해하고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올라가서 드시는 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올라가서 먹는 거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백반집 별로예요. 그런데 30장 500원 할인 쿠폰을 주고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백반집? 오, 잘 될 것 같아요. 즉, 출구 전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댓글들 보시면 아래다가 여러분들 아이디어도 좀 입혀보세요. 여기 아이디어 볼까요? 뭐라고 써져 있나? 저는 오, 멋진 의견이십니다. 이렇게 했고, 또 다른 분께서는 그러기엔 사이즈가 좀 작네요. 작죠, 조금. 반찬집은 젊은 세대는 별로 안 쓰고 라고 전응아님께서 닉네임을 읽은 겁니다. 저는 전응아님께서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제 생각은 잘 될 것 같은데요, 저 정도 좁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든가, 아니면 저렴한 상가를 주방 공간으로 써서 주방 공간과 이쪽을 연결해서 활용하자, 이런 것들도 좋은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댓글들도 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저도 다 도움이 되겠죠. 자, 공명 선생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잠깐 봤는데 스크롤 압박이 엄청납니다. 상당히 곤란한 신도시 미분양 사건이네요 하고 22년째 세무일을 하고 계신 분이래요. 자, 우선 그래서 팔고 수익률 좋은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장 추천드리는 투자다. 그럼에도 안고 가야 한다면, 자, 일단 위치상 노출이 안 되고 간판도 안 보이는 숨은 지역이고 믿을 만한 것은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뿐이다. 지금 현재 총 3대의 버스 81번, 21번, 광역 7000번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엄청 글의 정성이 느껴지세요. 분명 환승을 이용해서 버스 타고 집 앞에 올 테니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은 지금 의뢰인의 상가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퇴근하면서 들르고 싶은 편의점처럼 퇴근하면서 눈에 들어와서 사들고 가고 싶은 종류가 좋아 보이고, 출퇴근길인지 확인하려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의 사용 빈도수를 좀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 가게의 노출 정도를 봐야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사들고 가고 싶은 종류가 좋아 보이나, 이렇게 되면 너무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로만 한정적이니까 이렇게 장사하면 결국 망하게 된대요. 이렇게 돼도 변론이 구례동 사람들이 어디든 검색을 했을 때 휴대폰으로 딱 뜨는 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자, 일단 손님을 확보 가능한 시장은 미장원과 남성 헤어 전문 컷 매장일 듯 싶습니다. 생활 밀착형이어야 합니다. 일단 물건을 파는 도소매 업장으로 해서는 단가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남성 전문 헤어컷 시장을 조사해봤대요. 박수 쳐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세요. 아까 버스 노선만 조사하신 게 아니라 남성 전문 헤어컷이 괜찮을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구례역에 2곳이 있대요. 가격이 8,000원이고 12,000원. 거리상 500m, 700m에 있대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300에서 350m로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느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거리가 기존 경쟁점 2곳보다 우리가 더 가깝다고 느껴질 수 있대요. 손님을 검색만으로 유입시킬 수 있고, 미장원은 단골 장사이니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단 임대료를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조사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결론은 부정적이시네요. 남성 전문 헤어샵을 찾았는데 8,000원, 12,000원이에요. 그리고 경쟁점보다 장사를 잘 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세를 그렇게 못 맞출 것 같대요. 그러겠죠, 그죠? 다른 곳도 빈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자, 두 번째,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 전문점이 좋을 것 같다. 검색만으로 나오면 되고 어디에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BBQ가 있대요. BBQ가 있는데 다행히 구례동에 BHC는 없대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치킨 중에서 배달을 전문으로 준비하고 임차인을 구하는 게 좋을 듯 싶대요. 이것도 조사 참 면밀히 잘 하셨네요. 자, 영상 초반에 제가 보여드린 마이프차 프로그램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조사하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조사가 가능하겠죠? 자, 요즘 핫한 프라닭도 검색 시에 구례동 오른쪽 끝에 있으니 우리 지역에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신대요.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프랜차이즈 창업은 장사의 소질이 없어도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교육과 몸테크로 장사를 정상화해놓고 권리를 주고 빠져나오면서 상가 임대료를 제대로 받아도는 형태로 하면 좋을 듯 싶대요.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으로 성행시키고 빠져나오는 것만한 전술이 없습니다. 네, 훌륭한 출구 전략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런 만한 전술이 없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진입장벽을 이분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특정 브랜드로 상쇄시킬 수 있다. 프라닭을 좋아하는 고객들은 프라닭만 먹으니까 프라닭을 넣든가, BHC가 없으니까 BHC를 넣든가, 대안을 삼을 수 없는 특별한 메뉴가 있는 업종을 선정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겠죠. 자, 돈가스 배달집도 좋을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 돈가스 집이 많이 있는데 치즈 돈가스로 유명한 모짜렐라 치즈 가스집은 9호점 뿐이 없더라고요. 요즘 핫한 감돈가스, 여기가 매출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배달의 민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겠죠. 이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돈가스 배달집, 또 이것도 특정 업종, 특정 업체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 경쟁력으로 얼마나 마케팅하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다시 이야기해 본다면 이런 배달 전문점은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저렴한 임대료도 분명히 존재를 저곳은 하는데 저렴한 곳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장사를 잘 되게 만들 그런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위치하고 딱 맞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위치는 그래도 최소한 구경꾼이 꼈는데 250만원 이자 관리비 정도는 내줄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으로 위치가 상관없는 배달업종을 접목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4번 중국집. 배달 전문 장사라 어디서든 살아남는 기적과 같은 종목이다. 맞습니다. 중국집 잘 되게 말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개인의 역량에 따른 출구 전략이라고 이야기해드렸죠. 개인이 중국집을 할 수 있느냐? 힘들겠죠. 개인이 못하면 입점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중국집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50만원 주고 비싼 임대를 주고 내가 왜 여기서 영업해? 저기 가니까 70만원짜리 있는데 저쪽 안쪽 들어가니까 50만원짜리 있는데?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출구 전략이 하나이지만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임대료를 250 받아도 이자를 250 내면 원금은 언제 갚나요? 라고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영상을 하면서도 암울했죠. 이게 수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수익까지 벌어들이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하지만 구경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크린토피아, 크린위드 같은 체인 세탁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셀프로 하는 빨래방도 좋지만 귀차니즘 20, 30대뿐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잘 이용합니다. 빨래가 어려운 신발, 이불이나 겨울철 패딩, 고가 의류 등은 맡기는 빈도가 높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달 수거 서비스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빨래방과 세탁 편의점은요, 조금 상권이 중복되지만 달라요. 그래서 세탁 편의점하고 코인 빨래방을 같이 하면 조금 더 효율이 극대화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현재 저희 상권에는 빨래방들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탁 편의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업종일 것 같아요. 제가 세탁 편의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님께서 제 생각은 확실한 메이커가 있는 떡볶이 배달 전문점은 어떨까 합니다. 요식업을 하신다면 무조건 배달로 가셔서 영역을 넓히셔야 할 듯 남겨주셨어요. 요것도 박수 쳐드릴게요. 맞는 얘기예요. 이분도 떡볶이 배달 전문점이라고 했으면 제가 떡볶이? 라고 했을 거예요. 자, 앞에 뭐가 붙었어요? 확실한 메이커가 있는, 뭔가의 차별화가 있는. 동대문 엽기떡볶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매운 떡볶이 하면 동대문 엽기떡볶이부터 우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컨셉이 있다 그러면은 위치가 어디 있든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손님들이 찾아주시겠죠. 일반 분식이 아닌 확실한 이유가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메이커를 가진 전문점이라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시율님께서 젊은이들이 간단하게 한잔할 수 있는 포차 어떨까요? 2인 정도 와서 부담 없이 한잔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낮에는 사람도 없고 저녁 장사만 하면 될 듯요. 이것도 박수 쳐드릴게요. 그냥 술집 파라 그러면 또 박수 안 쳐드렸어요. 포차라 그러시니까 젊은 감성을 건드는 거잖아요. 인스타 감성을 분명히 건들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저희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이 굉장히 깔끔해요. 이걸 스트리트 몰로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경이나 아니면 건물의 외관은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한잔할 수 있는 포차는 저는 적극 추천할 것 같아요. 물론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어디서도 볼 수 있는 술집이 아니라 약간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포차나
아니면 레트로한 분위기를 내준다거나 이런 분위기를 내준다 그러면은 분명히 부담 없이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소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김수일 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어차피 낮에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시기에는요, 인건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 장사만 하되 코로나 시국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현재는 영업시간이 제한이 있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그러면 20, 30대 분들 분명히 늦게까지 새벽까지 술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뭐 이렇게 영업시간을 잡는다면 저는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상권과 입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권의 단점을 주거지역에 특히 오피스텔 아래 밀접해 있다고 하는 장점을 입지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단점인 입지가 장점이 되게 만드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차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BK님께서 대표님 잘 지내시죠? 구례동에서 아파트 막 착공하고 아무도 없을 때 상권 초입기에 16년도에 5년 동안 장사 후 21년도에 매각했습니다. 구례동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례동은 양촌, 양곡, 구례, 마산, 장기, 운양, 고촌, 왕길, 검단, 일산에서 손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구례역 앞 메인에서 장사를 해서 그런 것 같고 김포 상권이 상대적으로 젊고 베드타운입니다. 그리고 신생아에서 초등학생 아이들 전입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맘카페 영향력이 강한 동네고요. 정보로 움직이는 동네입니다. 어디가 맛있다, 어디가 싸다 이러면 차로 전부 이동을 하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글을 다 적기엔 브리핑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추천하는 업종은 노티드 도넛 같은 크림 잔뜩 들어간 감성 도넛집 추천드립니다. 왕복 6차선이라 잠깐 대로변에 차를 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테이크아웃 빠른 업종입니다. 김포는 젊은 주부들을 잡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오피스텔 이용객들은 잠만 자고 구례동 상업지역 상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목적성 업종을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감탄을 하고 봤더니 BK님이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저희 멤버십 회원님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신 대표님으로 알고 있는데 BK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어쨌든 정확히 표현해 주셨고 여기를 이 조언을 얻어가지고 저도 좀 접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층이 많고 맘카페 영향이 강하다. 따라서 여론을 잘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목적성 업종에 맞게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정보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저희도 공부가 되고 굉장히 좋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잘 읽어봤는데요. 촬영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촬영했어요. 물론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건 한 30분 내외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만큼 제가 놓칠 게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댓글들이 다 소중하고 알짜 같은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저희 편집자분께서 이걸 다 영상에 담지 못할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공부 저하고 계속 같이 해나가도록 하고요. 총평이라기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느꼈던 건 아직은 두 가지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상가잖아요. 근린 상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상가 건물주니까 임대 놓으면 되지, 바로 임대차의 목적물로 보는 것 같아요. 임차인을 구해서 수익을 맞추면 되지 라는 생각 하나가 있으신 것 같고, 두 번째, 임차인 안 들어오면 직접 장사해야지 뭐 라는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경꾼은 이 부동산 목적물에 이 두 가지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있어요. 그거를 다음 영상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새로운 대안이 나왔을 때는 더 배우는 게 많거든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배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그 영상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시는 저희 부경꾼 구독자님들 되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